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을 늦게 해야 좋은 사주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주를 보러 갔다가 당신은 결혼을 좀 늦게 해야 좋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죠. 도대체 뭘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식 판단으로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이제 일주가 고란살 일주일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란이라는 거는 그 홀로 외로이 슬피 우는 새라는 뜻이죠. 5개가 있습니다. 갑인, 을사, 정사일주, 무신일주, 신해일주. 요것들의 특징은 간지 자체로 이제 식상의 기운이 강하죠. 그죠?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자의 배우자 성인 이제 남편을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한두 명 이렇게 그 이별을 하고 사귀었다가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이제 액땜을 해서 괜찮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여지동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가 천간하고 지지하고 그 기운이 같은 오행이 같을 때 요거는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임자, 계해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은 그 일지가 배우자의 자리죠. 그죠? 배우자의 자리에 비견 내지 겁재, 친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있어야지 친구라는 건 나의 경쟁자잖아요. 그죠? 내 배우자 자리에 경쟁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배우자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결혼을 좀 늦게 함으로써 액땜을 좀 하고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살로 그 고신과숙살이 있죠. 고신과숙. 이 고신은 이제 외로울 고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숙은 이제 이렇게 그 과부살이죠. 과부살. 고과살이라 그러죠. 우리가. 외로운 살이에요. 외로운 살. 외로운 그 살. 우리가 신살 중에 흉한 거를 살이라 그러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고신과숙살. 일단 요거는 이제 띠로 구분합니다. 고신하고 과숙이 있으면 내가 봄 띠거나 호랑이 띠거나 토끼 띠거나 용 띠면은 고신은 요 진 다음 글자 사가 되죠. 그죠? 과숙은 요 인 이전 글자 축이 되죠. 그죠? 요게 과숙이 되고 요게 고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호랑이 띠나 토끼 띠나 용 띠인데 특히 내 일지에 사나 축이 있으면 내가 고신 과숙살을 가진 거예요. 같은 요령은 이제 사오미, 뱀띠나 말띠나 양띠가 되면은 여기는 고신이 신, 여기는 요 이전 글자가 진이죠. 그죠? 진. 요게 과숙이 되죠. 그 다음에 원숭이띠나 닭띠나 개띠는 요 해라는 글자가 특히 일지에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미죠. 그죠? 과숙. 그 다음에 돼지띠나 쥐띠나 소띠는
인이라는 글자가 고신이 되고 술이겠죠. 술이라는 글자가 과속이 되죠. 이런 글자가 특히 일제에 있으면 이제 내가 외로워지기 쉬우니까, 외로워지기 쉽다는 것은 이혼을 한다는 그런 먼 암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한번 액땜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해야 좋다 이 얘기는 일찍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죠? 이건 이제 단식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는 이제 뭐 남편성을 극하면 안 되죠. 그죠? 식상 경관하는 거죠. 그죠? 식상이 정관을 보는 거. 그죠? 식상이 정관을 보는 거. 식상이 정관을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자가 갑일주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경이나 뭐 신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관이 이 남편, 이게 남자잖아요. 그죠? 여자에게 이렇게 극하니까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뭐 이제 음간은 뭐 정화일주가 가령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상관이죠. 그죠? 무토가 정관을 극하죠. 그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자는 식상경관,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인묘가 있어요. 관성인묘. 관성인묘라는 거는 이제 관살이 되는 글자가 묘지가 되는 그 글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일제에 가지고 있으면 더 이제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가불목 일간이면은 가불목 일간의 고지는 미인데 가불목 일간의 남편성은 경신금이잖아요. 그죠? 경신금의 묘지는 축이죠. 그죠? 이렇게 병정 일간이다. 내가 그러면은 수가 내 남편이니까 수의 고지는 진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또 여자가 이제 식상이 태과하면 또 그래요. 식상 태과. 식상이 너무 강하면 꼭 그 관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제 좀 위험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의 여자인데 막 이렇게 됐다. 그죠? 사주가 이렇게 됐다. 그럼 요 식신하고 상관하고 굉장히 기운이 강하죠. 식상의 기운이. 그죠? 이렇게 되면은 꼭 정관을 보지 않아도 이제 위험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격국적으로는 일단 군겁쟁제, 그죠? 군비쟁제도 되죠. 그죠? 비견겁제가 쟁제, 재성을 놓고 다툰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을일간인데 재성이 있는데 여기 을이 있고 또 여기 갑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재성을 놓고 얘들이 서로 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나도 저거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요 재성이 지금 비견겁제들한테 의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서로 갖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군겁쟁제가 된다. 군겁쟁제 사주도 역시 이제 결혼을 늦게 해야 좋겠죠. 그 다음에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뭐가 되겠어요? 여자가 관살인묘였는데 남자는 이제 재성인묘 되면 그러겠죠. 그죠? 재성이 되는 글자가 묘지가 되는 글자를 갖고 있을 때 다 진술충미가 되죠. 그죠? 진술충미가 있으면 이렇게 좀 배우자 그게 어렵죠. 그죠? 배우자의 그 상태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굉장히 이제 꼭 지켜야 될 게 재생살이 되는 사주. 요거는 정말 이제 결혼을 늦게 해야죠. 그죠? 재성이 칠사를 생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인데 여기 경금이 있다. 재성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임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재생살하죠. 그죠? 재생살. 내가 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칠살이 살아나죠. 그래서 나를 극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든가. 대개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승도 지명이 되죠. 그죠? 종교인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죠. 그죠? 만약에 속세에서 결혼을 하려면은, 늦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녀를 불문하고 일지가 충되는 사람. 일지충. 일지라는 것이 이제 배우자의 그 자리잖아요. 그게 이제 충이라는 건 깨져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제 진술충, 그 다음에 충미충,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토충. 요건 왜 그러냐면은, 진술충미는 이제 여차하면은 그 배우자 성의 묘지도 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재성인묘, 관성인묘도 될 수 있는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일지를 충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좋은 형태가 결혼을 늦게 해야 하는 형태가 이제 그 격각이죠. 일시지 격각, 특히 일시지 격각. 왜냐하면은 일지는 배우자 자리고 시지는 자식의 자리죠. 그죠? 이 격각이라는 거는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 격각이 뭐냐면 이제 동물의 뿔 사이거든요. 뿔. 우리가 뭐 염소나 그 양이나 소가 이제 그 뿔이 있으면 그건 딱 떨어져 있죠. 얘네들은 합할 수가 없죠. 그죠? 그걸 격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리 내지는 이별 이런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인신사해 요 생지의 글자가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진이고 오다. 그럼 요 사이에 사가 있잖아요. 그죠? 요걸 격각이라 그래요.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또 뭐 그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술하고 해가 있으면 술하고 자가 있으면 여기 해가 격각되죠. 그죠? 그다음에 축하고 묘가 있으면 뭐가 돼요? 인이 격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시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미하고 유가 있어도 격각이 되겠죠. 그죠? 신이 격각이 되니까. 그죠? 사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격각이다. 이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전에 결혼해서 이별하지 말고 연애할 때 이별을 하고 여러 번 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액땜을 했기 때문에 해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시기. 이때 결혼을 하면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생기게 되죠. 뭐 좋지 않은 결과래야 뭐 이혼이 되겠지만은 일지가 충되는 해. 일지 충되는 해. 우리가 앞에서 그 일지가 합되는 해에 결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일지가 충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배우자궁이 충된다는 거는 그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폐운이 되는 해. 이건 이제 격국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박격이 되는 해죠. 그러니까 박격. 사주의 격이 박격이 되는 해에 결혼하면은 무리한 결혼이 되죠. 대개 무리한 결혼, 순리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이런 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학적으로 보면은 그 주위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근데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은 대개는 안 좋게 끝나죠. 그죠? 비극으로 끝난다. 우리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결혼은 순리이기 때문에. 그죠? 순리. 순한 이치를 따라야 되는 게 결혼인 거죠. 오늘은 결혼을 늦게 해야 좋은 사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